자, 오늘은 제가 대학교 동기 결혼식에 가는 길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채널이 아주 성장이 가파르네요. 구독자가 벌써 14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40%씩 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장세고 많은 단주인 분들께서 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채널이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술을 끊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잠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쇼츠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자기 돈을 주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는 관심 중독자냐? 내가 라면 맨날 사 먹으면 나는 라면 중독자냐? 맞습니다. 저는 지금 관심 중독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고, 라면을 주로 사시는 분들은 라면 중독이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 그래서 술을 주기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제 주장은 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알코올 중독, 제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의 기준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 자체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적 음주가 없는 분들은요, 알코올 중독자인가 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럴 생각한 뇌 회로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문제들을 고민하시죠. 그런데 알코올을 내가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려면 내가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술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심각해 보이는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봤을 땐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하는 분들이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록 이제 오디트 점수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만 저도 그 지표로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저도 한 6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블랙아웃 경험 안 해봤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술에 대한 갈망감 같은 게 또 없었고요. 술 때문에 어떤 중대한 실수, 남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마시고 조용히 자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술을 되게 도구로 활용을 잘하는 그런 되게 활발한 사업가 이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 스스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있었고, 그걸 느끼면서도 제가 그걸 끊지 못하는 걸 알았고, 그것이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번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해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더 들어보지도 않으세요. 5년 동안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한마디 끝. 더 안 물어보세요. 약 처방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된다, 알코올 중독인지, 그렇다면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으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빈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소주를 한 반병만 마셔도 취했던 사람이고, 저희 집안 자체가 알코올이랑 안 맞아요. 간도 안 좋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다 술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좀 유달리 좀 그래도 그나마 마시는 편이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술 먹는 사람이야 하면서 제가 마셨는데, 집에서 약간 좀 으쌰 우리 아들 어이구 술꾼이 나왔네 말하면서 좋아하시는 면도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여길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을 제가 잘 먹지 못해요. 근데 제가 술을 자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시고 삶의 하나의 루틴으로 제가 삼기 시작했고, 제가 도파민과 기쁨을 느끼는 그 하나의 장치로서 인생에서 분명히 단단히 심어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빈도가 어느 정도냐면 매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 5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주 3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주 2회 있잖아요. 아주 꾸준하게 주 2회 마신다면 주 2회부터는 좀 이 빈도수에 대해서 내가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도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자기 돈으로 편의점이든 어디든 술을 사서 자기 혼자 마신다, 내 돈으로 술을 내돈내산해서 혼술을 한다, 그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다른 어떤 여지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길을 잘못 들었나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술은 뭐랄까 음식이 아니라 약물이거든요.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요. 술은 약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배에도 니코틴이라는 약물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물을 내 돈 주고 사서, 꾸준하게 내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섭취하고 있다, 아주 간단히 그 행동의 본질을 축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기적으로 약물을 사서 섭취하고 있다, 스스로. 누가 나한테 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그 행위를 못했을 때 짜증이 나고, 그 행동이 나한테 점점 중요해진다. 그게 의존이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뭐 그렇게 이름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동에 중독된 거고, 그 행동이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변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주기적으로 편의점에 어디서든 돈을 내고 술을 사서 집에 와서 냉장고든 어디든 넣고, 해외 나갔다 오시면서 꼭 면세점에서 술 코너 들러서 꼭 사오시는 분들, 그 스스로 따서 마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정말로 진지하게 그 행동의 그 경중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아까 첫 번째 이 관심,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궁금해지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죄책감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문제적 음주를 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제를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사람이 중독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뇌 회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몸도 적응이 되어 있고 갈망감이 생기고 저항감이 생긴다고요, 그걸 끊으면.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죄책감이 들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패배감과 우울감이 쌓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어떤 술로 인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자체가 알코올 중독의 되게 중요한 저는 시점이고, 그거부터 인정으로 가면 행동으로 하면서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의 4가지 기준. 첫 번째,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 술을 마시는 빈도가 주 2회 이상이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세 번째, 내가 내돈내산으로 술을 사서 혼자 마신다. 네 번째, 내가 술이라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혹은 술로 인한 작용 때문에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이 4가지 있으면은 저는 Welcome to our world. 네, 우리 알코올 중독의 세계로 오신 거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술 마실 만큼 마신 거고, 문제적 음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실은 절주도 안 돼요. 정상적 음주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술에 절여졌기 때문에, 이 약물로서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단주를 해야 돼요. 네. 절대로 인생의 묘미는 그 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병 안에는 병 안에 있는 물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병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이 좀 건방져 보이고 또 극단적인 면도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도 지금 회복자이니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술을 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